안녕하십니까. 해부학교실의 박영석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과 다시 강의에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사태에서 건강 잘 지키시고 즐거운 즐거운 대학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제가 가르칠 부분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의 마지막 파트의 해부학교실에서 가르치는 마지막 파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신경계통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뇌신경 12쌍. 앞에서 여러분들이 뼈의 그 해부학적 구조라든가 아니면 근육에서 지배하는 뭐 이런 것들을 다루실 때 나왔었던 그런 뇌신경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수준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 이 과목 전체가 그렇듯이 상식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더 심도 깊은 공부를 하시려면 다른 강의를 참조하시든지 아니면 제게 자료를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범위에 있는 이 범위가 다루는 내용을 보면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김명국 명예교수님의 머리 및 목 해부학이라는 책의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차례를 보면 먼저 7장이 뇌신경이 되겠고요. 8장에서 저희는 자율신경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에 대해서 다루고요. 9장에서는 얼굴 및 입안의 감각신경로 및 운동신경로를 다루고 마지막에 10장에서는 아간면 영역의 임상신경 해부학 파트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책의 페이지 수로는 보면 7장, 8장, 9장, 10장이 534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762페이지까지 대략 보면은 230페이지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중에서 어찌 보면 제일 넓게 커버되고 있는 7장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이 후수 과목에 해당되는 뭐 생리학도 해당될 수는 있는데 임상 과목 중에 고강내과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과목에서 다루게 되는 동통 즉 페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크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전신질환으로서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병변, 신경 손상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을 진행하기 전에 뇌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12쌍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해부학적 구조물을 통과하는 것들, 주로 후레이먼 같은 것들을 통과하는 것들에서 1학기 때 많이 외우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뇌신경에 대해서 보다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전체 신경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 신경계 시스템,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뇌에 관해서 좀 어디셔널한 강의를 하는 것이 오늘 강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신경계통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신경계통을 영어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통이라고 하면 nervous system이죠. 네. 벌써 시작부터 이름이 너버스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긴장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이 강의 방식은 올해 이제 코로나를 맞이해서 필독이라고 되어 있다시피 직접 써보고 읽어보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 다음에 그려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미 1학기 때 사용했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통이죠. 신경 계통. 그래서 계통 해부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신경 계통이어서 이 너버스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CNS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죠. CNS는 뭐 처음이니까 한번 써보면 Central Nervous System이 되겠고요. 반대되는 개념은 PNS가 되겠습니다. 이때 P는 Peripheral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Peripheral은 바깥쪽에 뭐 그
가쪽의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센트럴 너버 시스템과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을 해서 우리말이라기보다는 한자인데 중추 신경계가 되겠고,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은 말초 신경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거 외에 좀 더 기능적으로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죠. 이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머리 및 목 회복 교과서의 8장에서 다루게 되는 것들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교감이라고 불리는 신경,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영어로 써보면 교감신경은 sympathetic이라고 그러죠. sympathetic이고, 부교감신경은 앞에 파라를 붙여서 parasympathetic 신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신경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너버 시스템의 CNS와 PNS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CN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CNS를 한번 써보면, CNS는 세레벨럼, 브레인스템, 스파이널 코드입니다. 이걸 좀 더 줄여서 말하면 브레인, 뇌와 스파이널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모두 PNS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운 것들이 약간 나올 텐데요. 뭐가 나오나요? 여기 보면은 앞쪽에서 배우셨던 브라키얼 플렉서스가 나오고, 럼바 플렉서스랑 세이크랄 플렉서스에서 럼보 세이크럴 플렉서스라고 앞쪽에 있었던, 아마도 근육 쪽에서 배우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PNS는 뭐냐? PNS는 CNS가 아닌 모든 것은 다 PNS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이 CNS이고, 나머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은 다 PNS가 되겠죠. PNS를 중에서 PNS를 굳이 구성 성분에 대해서 배워야 될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는 크레니얼 너브, 그 다음에 하나는 스파이널 너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스파이널 너브. 자, 크레니얼 너브가 뭐죠? 앞으로 저희가 이 과목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앞쪽에서 이미 골학이라든지 뭐 아니면 근육학 등에서 이미 다루었었던 부분 중에 나오는 것들인데, 뇌에서부터 나오는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 말초신경 계통이죠. 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12쌍이죠. 12쌍이 나오고요. 12쌍 뭐 페어라고 쓸 수도 있겠는데, 자, 크레니얼 너브는 앞쪽에 크레니얼이 들어있지만 CNS가 아닙니다. 그죠? CNS가 아니고 말초에 가서 작용을 하고, 다만 나오는 곳이 크레니움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스파이널 너브는 스파이널 코드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얘는 31쌍입니다. 자, 앞에서 이미 배우셨지만 또 까먹으셨을까 봐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크레니얼 너브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보통 로마자 숫자로 표기를 하죠. 로마자 숫자로 표기를 해서 이렇게 1이라고 쓰면 1이 뭐였어요? 올팩토리 너브죠. 올팩토리. 2는 앞틱입니다. 그죠? 2는 앞틱. 3은 아큘로모터죠. 아큘로모터. 4는 뭐예요? 트로클리어죠. 트로클리어. 5는 아주 중요한 신경, 트라이제미널.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을 어라우징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은 앱듀센스죠. 7은 페이셜. 8은 베스티뷸로
코클리어.9는 글로소 퍼린지얼. 10은 베이거스. 11은 액세서리. 12는 하이포 글로설이죠. 글로설. 자, 이미 뭐 다 외우고 계신 건데 제가 한번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쌍 이건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고, 앞으로 7장에서 매우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상식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특히 이 부분 중에서도 저희한테 중요한 신경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트라이제미널 러브라든지 페이셜 러브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신경들이고, 그 외에도 뭐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신경들은 상식 이상 수준보다는 좀 더 높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크레니얼 너브 12쌍, 네, 이것들은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 말초신경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럼 나머지 스파이널 너브 31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31쌍인지부터 알아야 되겠는데요. 앞에서 선수 과목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운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기억하실 수도 있겠는데, 흔히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제 스파이널 코드가 들어있는 게 뭐죠? 버테브랄 칼럼이죠. 버테브랄 칼럼. 척주이죠. 예. 척추가 모여가지고 척주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버테브랄 칼럼에 해당돼서 척추뼈가, 척추뼈가 등뼈가 몇 개나 있는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충 그림을 위에만 그리면, 자, 이게 뭐예요? 투구를 그린 거는 아니고, 이게 스컬의 뒷면이고, 이게 람다 수처이죠. 람도이달 수처가 되겠고, 이거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되겠고, 여기에 아시피탈 컨다일이, 한번 써볼까요? 아시피탈 컨다일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건 1학기 때 배운 거네요. 자, 이거는 뭐 굳이 써보면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죠? 네. 뒤통수 쪽에서 이렇게 먼저 봤다고 생각하고, 이 밑에 달려있는 첫 번째 등뼈의 이름이 뭐입니까? 네, 첫 번째 목뼈죠. 사실은 목뼈인데, 척추 중에서 첫 번째 목뼈의 이름은 CV1이라고 보통 쓰고, 아틀라스라고 쓰죠. 그죠? 아틀라스. 그 다음 두 번째 거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거는 CV2라고 쓰고, 엑시스라고 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목뼈를 계속 그려나가면, 목뼈가 총 몇 개입니까? 목뼈가, 아이고, 네, 아래쪽으로 짧을릴 것 같은데, 1, CV1, CV2, CV3, CV4, CV5, CV6, CV7까지 있어서 이게 목뼈죠. 이분은 목이 굉장히 긴 분이 되었습니다. 제 잘못인데요. 뭐 이런 종족이 있죠. 그죠? 목에 뭘 차가지고. 여하튼 그건 넘기고 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CV1부터 CV7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스파이널 러브는 어떻게 나오나, 뭐 보통 노란색으로 그려야 되지만 노란색은 시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제가 그려보죠. 첫 번째로 나오는 이게 CN1입니다. CN1. 네, 복잡하니까 조금 지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우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네요. CN1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CN2죠. 그죠? 자, 그러면은 CV1하고 CN1의 관계를 보면은 CV1보다 CN1이 더, 즉 서비컬 버테브라보다 서비컬 너브가 하나 더 위에 있네요. 같은 숫자일 때. 네, 그런 거죠. 보통 나올 때는 이제 인터버테브럴 포레이먼이라는 곳으로 나오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그럼 CV7 아래쪽에 있는 것이 CNAC 되는 것이죠. 이렇게 쭉 내려와서 뭐
사이사이마다 계속 다 나오니까 이미 이걸 브라키얼 플렉서스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배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 나오는 건 색깔을 달리해서 그려보면 이거는 TV1이지 않습니까? 그죠? TV1부터는 다 계속 아래쪽에서 나와서 TN1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럼 척추의 개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버테브라의 경우에는 서비컬 버테브라가 몇 개예요? 서비컬 버테브라가 7개. 그 다음 토레식 버테브라가 12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럼버 버테브라가 몇 개죠? 럼버 버테브라가 5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이크럼인데, 이 세이크럼은 원래는 5개가 합쳐져서 하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칵식스도 4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돼서 이걸 다 이렇게 더했을 때 버테브라의 총 개수는 26개예요. 맞나요? 7, 12, 19, 24, 25, 26 맞죠? 그죠? 그러면 너브는 어떻게 되느냐? 서비컬 너브의 개 쪽으로 써보면 CN은 몇 개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위에 있는 시피탈본 아래쪽에서 포레이먼 매그넘과 애틀라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CN1이기 때문에 CN 자체가 총 8개,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TN은 그대로 12개예요. LN도 5개. 그 다음에 SN, 세이크럴 러브도 5개. 그 다음 칵시스에서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걸 다 더해보면은 몇 개가 되나요? 이걸 다 더하면 20, 25, 31 해서 31쌍이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널 러브는 말씀드렸다시피 총 31쌍이고 척추의 개수는 26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쭉 내려와서 여기 정도가 지금 보시면 세이크럴 플렉서스를 이루고 이게 럼버 플렉서스를 이루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 내려와 있을 때 스파이널 코드 자체는 거의 여기 정도까지 밖에 없죠. 네, 앞쪽에 척추를 할 때 뭐 척추 천자 같은 얘기를 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너버 시스템 자체는 인체에서 디벨롭먼트를 할 때 발생하고 발육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할 때 그로스 앤 디벨롭먼트 차원에서 척추에 비해서 빨리 그 성장 속도가 초기에 빠르고 빨리 끝납니다. 성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오고 나머지는 척추가 없는 공간이 되면서 그 아래쪽에 마치 말꼬리와 같이 이렇게 페리페럴 너브 자체만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카우다 이퀴나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은 안 나실 수도 있어도. 네, 우선 여기까지 해서 전체 너버 시스템을 잠깐 조망해 봤고요.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은 어차피 8장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네, 본격적으로 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에 나와 있는 뇌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참조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뇌는 약 1400g의 무게, 1.4kg 정도의 무게에 체중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몸이 사용하는 전체 산소의 20%나 사용하는 엄청난 활동 장기입니다. 그리고 잠시도 쉴 수 없는 생명 유지에 필요하다. 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단순 사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영양실조로 체중의 50%가 줄어도 뇌의 무게는 15%밖에 줄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서 우리 몸이 가장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었던 스컬의 특히 그 브레인 케이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뇌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잘 배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얼마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되기 쉽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대충 읽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뇌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잠깐 앞쪽에 넘어가서
컨닝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전에 CNS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CNS라고 했던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었죠. 여기에서 CNS는 다시 말해서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를 합친 것인데, 스파이널 코드를 제외하면, 여기서 스파이널 코드를 제외하는 것이 바로 브레인인데, 세레브럼, 세레벨럼, 브레인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원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자, 그래서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방금 얘기를 했는데, 세레브럼이 뭡니까? 대뇌죠, 대뇌. 그 다음에 세레벨럼, 소뇌입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거, 예, 뇌간이죠. 자,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뇌줄기, 뭐 뇌는 특별하게 쓰기가 쉽지 않아서 뇌줄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스템셀 할 때 줄기세포 할 때 그 줄기이죠. 나무의 줄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트러디셔널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뇌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저희 부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거의 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림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세레브럼이라고 해서 뭐 뇌에 우동사리가 들었냐, 뭐 뇌 대신에 우동사리가 들었냐라고 하는 그런 극심한 모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은 쓰지 마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뇌가 보입니다. 그죠? 이 대뇌는 자이러스라고 불리는 이 그러니까 고랑처럼 보이는 이런 구조물들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그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이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뭐 그 디스크립션과 비슷한 느낌을 사실은 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레벨럼이라고 해서 이렇게 뒷부분, 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생겨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야 되겠죠. 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눈하고 코의 위치가 좀 맞진 않지만 어쨌든 전방의 위치가 이렇게 생겨 있고, 세레벨럼은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레벨럼이 달려 있는 곳이 바로 브레인스템인데요. 이 브레인스템은 이곳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뇌간이 되겠고, 이 브레인스템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1번 해서 미드브레인, 중뇌 혹은 중간뇌라고 불립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뭐 글씨 나와 있는데 판스라고 되어 있죠. 배불뚝입니다. 얘는 배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스라고 하고, 다리뇌, 교뇌라고 하는 거 한자를 먼저 쓰면 글씨가 좀 이상해졌는데 다시, 네, 교뇌라고 쓰고 다리뇌라고 쓰죠. 네,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미달라 오블롱가타 해서 뭐 한국식 발음으로 그냥 그대로 써보면 메둘라 오블롱가타 해서 연수라고 불리는 부분이며, 한국말로 번역은 숨뇌라고 합니다. 숨을 쉰다라는 뭐 그런 할 때 그 숨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호흡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숨뇌라고 부르고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연수는 척수라고 하는 그 스파이널 코드의 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미달라 오블롱가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달라라는 부분이 척수를 가리키고요, 스파이널 코드를 가리키고, 오블롱 하면은 롱하게 만든다, make long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오블롱가타, 그거를 그대로 잘 literally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 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즘 브레인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브레인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세레브럼이라는 것이 위로 덧자라서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미드브레인의 위에 미드브레인, 세레브럴 피덩클이라고 되어 있는 피덩클 역시 무슨 다리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피덩클, 세레브럴 피덩클 위에, 그러니까 미드브레인의 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탈라무스를 대표적으로 하는 구조물로 달려 있는 하나의 다른 파트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것의 이름은 다이엔세팔론입니다. 다이엔세팔론이 되겠고, 이 다이엔세팔론은 간뇌라고 불립니다. 간뇌. 예, 맛이 간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간뇌인데 이 간자는 사이 간자예요. 사이 간자.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사이뇌가 됩니다. 사이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세레브럼에 포함시키기에도 애매하고 브레인스템에 포함시키기도 애매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실제로 발생학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고 있습니다. 책에 저희 부교재에는 브레인스템에 다이엔세팔론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이엔세팔론은 브레인스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많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구분 방법을 그대로 따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 보기주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면 뇌는 되뇌, 세레브럼과 뇌관, 브레인스템과 소뇌, 세레벨럼으로 구성되며 뇌관은 다시 이 부분은 틀렸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간뇌, 사이뇌, 다이엔세팔론, 중뇌, 중간뇌, midbrain, 그다음 교뇌, 다리뇌, 판스, 그리고 연수, 숨뇌, 미들라 오블롱가타의 네 부분으로 사실 세 부분이고 세 부분 더하기 다이엔세팔론 그리고 세레브럼 그리고 세레벨럼 총 6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계속해서 브레인을 이루는 스트럭처 혹은 컴포넌트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 전에 방향에 대한 용어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해부학은 실제로 발생과 많은 관련이 있다 보니 발생학적인 용어를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발생을 하면서 태아의 위치가 달라지는 대표적으로 헤드폴드가 일어나면서 위치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을 통해서 달라지는 위치를 에 대한 혼돈을 주기 위해서 일반 해부학에서 쓰는 용어랑 약간 차별되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네 가지를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면 로스트랄과 카우달이라는 개념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로스트랄하고 카우달은 일반 해부학에서는 수피리어와 인피리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신경해부학에서는 머리 쪽과 꼬리 쪽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발생 때 일어나는 헤드폴드에 의해 가지고 위쪽 정수리가 앞쪽을 이렇게 향하게 되죠. 이 그림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굽어지게 되는데 굽어졌을 때 윗부분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수피리어가 안티리어로 변하게 되는 그런 단순 방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스트라라고 카우달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네, 비슷한 또 하나의 용어는 벤트랄하고 도잘이죠. 벤트랄하고 도잘. 뭐 이건 이미 일반 해부학 시간에서도 가끔 나오는 용어인데 벤트랄은 배 쪽이고요. 도절은 등 쪽을 의미합니다. 라스트랄은 머리 쪽, 카우달은 꼬리 쪽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라스트랄과 비슷한 단어를 생각해 보면 크레니얼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요. 머리 쪽으로 혹은 세팔로라는 단어도 대충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팔로 카우달 디렉션의 디벨롭먼트나 그로스를 보인다 라고 하게 되면 머리에서부터 먼저 자라서 점점 다리 쪽으로 자라나는 그런 트렌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태아에서 사주 때의 모습인데요. 사주 때에 보시면
에, 원래 뉴럴 튜브가 있었죠. 뉴럴 튜브가 있었고, 이 뉴럴 튜브의 라스트럴 파트, 방금 말씀드렸던 머리 쪽 파트가 발생을 해서 뇌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뇌가 발생을 할 때 세 부분이 이렇게 두터워지는데 프로젠세팔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앞쪽이란 뜻이죠. 그다음 메젠세팔론 중간이란 뜻이고 롬벤세팔론 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를 좀 더 쉽게 영어로 풀었으면 프로젠세팔론이라고 하면 포브레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 메젠세팔론이라고 하면은 미드브레인, 이미 나왔었던 이름이죠. 중뇌. 그 다음에 롬벤세팔론이라고 하면 힌드브레인이라고 해서 네, 뒤쪽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네, 요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이 프로젠세팔론이 나중에 분화해서 텔렌세팔론과 다이엔세팔론으로, 메젠세팔론은 그대로, 그리고 롬벤세팔론은 메텐세팔론과 마이엘렌세팔론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요 발생하는 것을, 이 그림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바쁘신 분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빠른 배속으로 돌려보셔도 되는데, 또 뭐 빠른 배속으로 돌려보시지 않으시고 같이 그려보시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뉴럴 튜브의 안에는 뉴럴 커넬이라고 부르는,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직학 시간, 발생학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는 뉴럴 커넬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죠. 뉴럴 커넬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뉴럴 커넬이라고 하는 공간은 자라면서 이러한 형태로 지금 사이에 자라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이 사실은 이쪽 편에 있는 이 별표 친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프로젠세팔론, 즉 포브레인에 있었던 부분 중에서 더 라스트럴한 부분 쪽에 양쪽에 크게 이렇게 부풀어는 벌지가 생기면서 이 부분이 텔렌세팔론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굳이 따지자면 후에 세레브랄 헤미스피어가 되는 곳입니다. 즉 대뇌 반구가 되는 것이죠. 대뇌 반구. 이 대뇌 반구의 사이를 서로 연결하면서 앞쪽을 제한하는 막이 있는데, 이것을 레머나 리미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레브럴 헤미스피어 내에는 아까 있었던 그 뉴럴 튜브가 확대된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는 나중에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차게 되는 공간이 있고, 이 부분을 뇌실이라고 부릅니다. 뇌실은 벤트리클입니다. 벤트리클이라고 부르고요. 이 벤트리클은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레터럴 벤트리클이라고 부르게 되죠. 양쪽에 있는 레터럴 벤트리클 다음에 있는 벤트리클을 서드 벤트리클이라고 부릅니다. 서드 벤트리클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하죠. 레터럴이 두 개가 있으니까 1, 2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라이트 앤 레프트로. 자, 그리고 이 벤트리클과 벤트리클 사이에 있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그리다 보니 좀 너무 크게 그려졌는데요. 이렇게 크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이 부분을 벤트리클 사이의 구멍이라고 해서 인터 벤트리큘라 철자가 맞나요? 큘라 포레이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하자면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붉은색 부분이 서드 벤트리클이라는 것이죠. 그죠? 서드 벤트리클의 아래쪽에 가면 이렇게 공간이 넓지 않고 그냥 그대로 좁은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요 좁은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은 벤트리클이라고 하지 않고 메젠세팔릭 에퀴덕트, 수로라는 뜻이죠. 에퀴덕트가 됩니다. 메젠세팔릭 에퀴덕트. 이가 빠졌네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벤트리클이 하나 더 나오죠. 다시 벤트리클이 하나 더 나와서 이것을 당연히 네 번째 벤트리클이니까 fourth 벤트리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경계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젠세팔릭 아퀴덕트가 있는 이 메젠세팔릭이라고 하는 것은 메젠세팔론에 있는 수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위는 미드브레인입니다. 미드브레인. 즉 다른 말로 하면 메젠세팔론이 되는 거죠. 메젠세팔론. 메젠세팔론의 윗부분이 뭐예요? 여기가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그러면 다이엔세팔론인 거죠. 다이엔세팔론. 다이엔세팔론에 해당되는 것은 탈라무스를 중심으로 한 구조물입니다. 탈라무스, 뭐 에피탈라무스, 하이포탈라무스, sub탈라무스, 그리고 뭐 메탈라무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다이엔세팔론 밑에 있는 미드브레인, 미드브레인은 메젠세팔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부분에 포스 벤트리클이 있는 첫 번째 부분의 라스트랄한 파트, 라스트랄한 파트가 바로 판스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판스. 네, 판스가 되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것이 당연히 여기 있는 부분이 메둘라 아블랑가타입니다. 미달라 아블랑가타가 되어 있고, 이 포스 벤트리클은 미달라 아블랑가타의 끝까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까지만 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앞쪽에 포스 벤트리클이 있는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을 라스트랄 미달라 아블랑가타라고 부르고, 아랫부분 즉 포스 벤트리클은 없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스파이널 코드까지 쭉 연결되는 이 부분을 센트럴 커넬이라고 부르죠. 빨갛게 지금 제가 표시하는 부분을 써보면 센트럴 커넬이라고 부르는데, 이 센트럴 커넬이 있는 시작되는 부분부터 스파이널 코드 척수 윗부분까지가 카우달 미달라 아블랑가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드브레인, 판스, 미달라 아블랑가타를 세 개를 묶어서 브레인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 이 그림에서도 아실 수 있지만 텔렌세팔론이 막 확장해서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다이엔세팔론은 가려집니다. 이게 더 커져서 완전히 가려지죠. 그래서 옆에서 볼 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텔렌세팔론 부분, 텔렌세팔론은 라미나 리미텐스까지 묶어서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건데, 텔렌세팔론 부분과 다이엔세팔론을 합쳐서 세레브럼이라고 생각하시는 학자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텔렌세팔론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여기 적지 않았는데, 이 텔렌세팔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레브럼과 동의어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구분들이 조금은 자기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 그렇게 컨텍스트 상에서 잘 해석을 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서드 벤트리클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이엔세팔론에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여기 텔렌세팔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센트럴 커넬이 끝나고 나서 맨 끝에 아래쪽에 스파이널 코드 아래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끝나는 부분을 메듈라리 콘이라고 부릅니다. 메듈라리 콘이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메듈라리 콘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스파이널 코드 자체를 미달라라고 부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가 미달라이기 때문에 이 스파이널 코드를 연장한 것이 미달라 아블랑가타라고 해서 연수, 척수를 연장한 것이 되고요. 때때로 이 미달라는 화이트 매터, 브레인에 있는 화이트 매터, 그레이 매터에 대비한 화이트 매터를 가리키거나 혹은 본 메로우 안에 있는 메둘라리 스트럭처, 메둘라리 본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 것처럼 본 메로우를 가리킬 때도 있는 좀 복잡 다단하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컨텍스트 상에서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앞에서 나왔던 그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발생 사주인데 6주 일대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른쪽과 같이 변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젠세팔론에서 텔렌세팔론과 다이엔세팔론으로 좀 구분이 되고 그 다음 메젠세팔론과 롬벤세팔론으로 이렇게 되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포스 벤트리클이죠. 포스 벤트리클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미 보시면 여러가지 뇌신경들, 앞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다루던 뇌신경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1번이 바로 올팩토리 너브가 되겠고요. 네, 2번이 안구가 벌써 있는데 앞틱 너브가 되겠고 3번이 아큘러 모터, 4번이 뒤에서 나오죠. 나중에 다시 설명이 될 텐데 트로클리어 너브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 브레인스템의 뒷부분에서 나오는 특이한 유일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보실 수 있겠지만 3번부터 4번부터는 바로 브레인스템에서부터 크레니얼 너브가 시작되고 나머지 1번과 2번은 브레인스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높은 부분에서 나오죠. 네, 그 다음 5번은 잘 아시다시피 트라이제미날 너브인데요. 트라이제미날 너브의 1, 2, 3이 지금 다 보이죠. 그죠? 1, 2, 3.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다 잘 배웠는데 옵탈믹 너브, 맥실라리 너브, 맨디블라 너브 그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 다음 6번은 역시 트라이제미날 너브입니다. 앱듀슨스가 아니고 6번은 트라이제미날 너브이고 이 너브 중에서 맨디블라 너브 같은 경우는 모터 너브가 있다고 그랬었죠. 위에 있는 옵탈믹이랑 맥실라리 너브는 모터 너브가 없는 퓨어한 센서리 너브입니다. 그래서 6번의 모터 너브는 따로 나와서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7번이 바로 앱듀슨스 너브, 여기까지가 눈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들이죠. 물론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일부는 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1번 올팩토리 너브는 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고 냄새랑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8번이 이제 페이셜 너브가 되겠죠. 8번이 페이셜 너브, 로마자로 하면 7번, 이제 그 다음 9번이 베스티뷸러 코클리어 너브, 당연히 두 개가 나옵니다. 균형 감각과 그 다음에 듣는 감각을 하기 위해서 베스티뷸러 코클리어 너브가 되겠고 10번은 9번이 그러니까 8번, 10번은 글로소파리, 1번은 베이거스 너브가 되겠죠. 그리고 12번은 액세서리 너브인데 액세서리 너브의 액세서리 너브의 크레니얼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액세서리 너브는 최근에 이제 이것을 구분할 때 크레니얼 컴포넌트는 아예 베이거스 너브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 13번은 역시 액세서리 너브의 스파이널 컴포넌트가 위로 올라온 거, 스파이널 루트가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은 하이포글로설 너브, 그 다음 15번은 서비컬 너브들입니다. CN들이죠. CN 1부터 이렇게 되는 너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발달을 하면서 주로 브레인스템에서 대부분의 크레니얼 너브들이 나오게 되겠고 따라서 좀 이따가 강의될 브레인스템의 앞뒤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부교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내 다이엔세팔론. 다이엔세팔론은 세레브럼과 중뇌 미드브레인 사이의 부분으로서 제3 뇌실 서드 벤트리클의 양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요 언저리가 되는 것이죠. 요렇게 부분이 대충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내는 대뇌 반구 세레브럴 헤미스피어에서 덮여 있기 때문에 외관상 즉 뇌를 이렇게 적출해 냈을 때 그것을 옆에서 보았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다. 즉 세지탈 섹션을 하고 나면 보이지만 그냥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대뇌 반구의 중간 아래 바닥에 위치하고 있다.
간뇌는 다이엔세팔론은 척수로부터 오는 상행 감각 정보 (ascending sensory information과 뇌 신경들 중에서 후각신경을 제외한 나머지 신경의 정보가 간뇌 중에 있는 텔라믹 뉴클레아이, 시상핵 등을 거친다. 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또 여기서 용어 설명을 잠깐 먼저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클리아이라고 부르는 뉴클레우스의 복수형. 뉴클레우스는 보통 핵으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셀 바이올로지에서 나오는 그 핵과 단어가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뉴클레우스라는 단어하고 그다음 또 하나 대비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갱글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갱글리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 두 단어는 뉴클레우스는 CNS에서의 개념이고 갱글리온은 PNS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브셀의 경우에 이제 너브셀 바디가 있죠. 너브셀 바디가 모여 있는 것들을 너브셀 바디의 집합체가 CNS에서는 뉴클레우스라고 부르고 PNS에서는 갱글리온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시상핵 탈라믹 뉴클리아이라고 하는 것은 텔라무스 시상 안에 있는 너브셀 바디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시상과 같은 탈라무스 같은 것들은 이런 뉴클레우스들을 그러니까 뉴클레우스가 이미 너브셀 바디의 집합체이지만 뉴클레우스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뇌의 기능은 오감의 중간 중추, 감각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사운동 중추, 자율신경의 종합 중추, 체온 및 혈당의 조절 중추라고 되어 있으니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2페이지로 넘어가서 간뇌의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간뇌의 구분은 먼저 간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상, 살라무스, 그 다음에 하이포탈라무스, 메타탈라무스, 에피탈라무스, 서브탈라무스인데 보통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메타탈라무스는 빠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다이엔세팔론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타탈라무스는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부위는 시상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시상은 간뇌 위 부분을 차지하며 제3뇌실의 측벽을 구성한다. 간뇌의 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제3뇌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드 벤트리클을 양쪽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서드 벤트리클 양쪽 측벽이 바로 텔라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이 텔라무스의 사이에는 인터텔라믹 어드히전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어서 양쪽 텔라무스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상 내부에는 여러 개의 시상핵, 텔라믹 뉴클레아이들이 존재하고 이 시상핵들은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투사하며 대뇌획, 대뇌에도 당연히 핵이 있죠. 그 외에 망상체, 레티큘러 포메이션 및 소뇌에서 대뇌 피질로 가는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탈라무스에 대비해서 하이포탈라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잘 많이 들어본 구조물인데요. 시상 하부는 시상의 배 쪽, 자, 이때 말하는 배 쪽이 바로 벤트랄이라는 뜻입니다. 벤트랄 사이드에 위치하며 제3뇌실의 주변과 바닥을 싸는 부분으로 앞쪽은 시각교차, 앞틱카이즘 혹은 앞틱키아즈마, 바로 앞에서부터 뒤쪽으로는 메밀라리 바디의 높이까지 걸쳐 있다.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나오네요. 중뇌는 다이엔세팔론과 판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쿼드리제미널 플레이트, 사구판 혹은 텍텀 메젠세팔리에 있는 두 쌍의 감각신경핵인 수피리어 콜리큘루스와 인피리어 콜리큘루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시각과 청각에 관한 중개 역할을 한다. 네, 앞이 아니라 뒤에서 이제 그 브레인스템의 후면을 다룰 때 아마도 자세하게 설명이 짚고 넘어가면 수피리어 콜리큘루스는 탈라무스의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바디 혹은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뉴클레우스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받으며 인피리어 콜리큘루스는 연수의 핵에서 직접 오거나 미디얼 제니큘레이트 뉴클레우스를 거쳐서 오는 청각 정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시상의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바디 그리고 미디얼 제니큘레이트 바디가 사실은 메타탈라무스를 가리킵니다. 시상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거 계속 읽어보면 판스. 네, 판스는 중내 미드브레인과 연수 메듈라 오블랑가타 사이에 위치하며 등 쪽 도절 사이드라는 것이죠. 도절 사이드에서 소뇌와 세쌍의 연결로를 가지고 있고, 이 연결로는 그 이름이 피던클이라고 합니다. 피던클. 그래서 그 피던클을 superior cerebellar peduncle, middle cerebellar peduncle, inferior cerebellar peduncle이라고 하고, 이 피던클들은 소뇌와 대뇌 및 뇌관을 연결하는 신경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